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일하는 서민 가족.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샤인머스켓 과수원 예정지 작업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는데 미리 알아두어야 할 기초 농사용어들과 묘목을 심기 전 해야 하는 토양관리 및 시설 설치 작업에 대해서 기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샤인머스켓을 처음 도전하는 서민가족의 부모님 교육 자료로 사용하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샤인머스켓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개념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영상이니 샤인머스켓 과수원을 짓고 샤인머스켓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 중인 분들은 끝까지 보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초농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샤인머스켓 농사를 처음 공부할 때 여러 영상을 시청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농사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농사 용어들을 사용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할 때 자주 나오는 농사 용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적심은 신초나 부초 등 새롭게 자라는 가지의 생장점 부위를 절단하여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라는 가지의 끝 부분을 자르는 작업입니다. 적심을 하는 이유는 가지 끝 부분의 생장을 위해 이동하는 영양분을 가지 끝 이외의 가지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초는 봄이 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가지를 의미합니다. 부초는 봄에 새롭게 자라는 신초가 굵어지면서 중심이 되는 가지로 자라는 과정에서 중간에 자라나는 벼가지를 의미합니다. 부초는 신초로 전달되는 영양분의 일부를 가져와 성장하게 되므로 신초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부초의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삽목은 샤인머스켓 가지를 자른 후 절단 부위를 땅에 묻고 절단 부위에서 뿌리를 발생시켜 묘목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전목묘에 비해 주당 단가가 저렴하고 어린 묘목의 뿌리 활동이 과하지 않아 수세 관리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검정색 선이 비가림 하우스에서 자란 1년생 샤인머스켓의 대략적인 수형입니다. 지금 보이는 모양은 기역자 형태로 키운 수형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삽목에 적합한 수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수형은 T 또는 V자라고 칭하는 수형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삽목, 전목 모두 적용 가능한 수형입니다. T자형 수형을 보면서 수형을 형성하는 작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지 유인선은 땅에서부터 100에서 120cm 정도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세 줄이나 세 파이프입니다. 역할은 포도나무가 주지 유인선을 따라 자라면서 수형을 형성할 수 있게 보조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주지 유인선까지 직선으로 자란 중심 줄기를 의미합니다. 처음 식재한 어린 묘목이 자라서 주지 유인선 근처까지 자라면 T자나 기역자로 수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주지 유인선까지 자란 중심 줄기 부분이 목질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땅과 유지 유인선을 이어주는 부분에 줄기를 주관이라고 합니다. 주지는 주관에서 주지 유인선을 따라 굽혀져 자란 가지를 주지라고 합니다. 결과지는 주지에서 발생한 하늘 방향으로 생기는 부초를 의미합니다. 주지에서 발생한 부초가 길게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때문에 결과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역자 수형과 T자 수형 선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목을 기역자 수형으로 키울 경우 4에서 5년생 이상의 성목이 되었을 때 수세가 좋아져 주지의 생육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기역자 수형의 경우 한쪽 방면으로 주지의 생육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영양분을 끝까지 전달하기 위한 중간 가지들의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 견해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목이 되었을 때 기역자 수형이 한쪽으로만 영양분을 밀어주면 돼서 관리가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자 농사를 짓는 환경이나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자 자신이 농사를 지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결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새롭게 농사를 짓는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견해는 삽목은 미식하여 기역자 수형으로 키우는 것이 좋고 전목은 삽목보다 주간 거리를 넓게 심고 기역자, 수형이나 TV자 수형으로 키워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삼가야 할 부분은 비가림 하우스가 아닌 가운 하우스의 경우
절대 삽목을 식재하시면 안 됩니다. 가운하우스란 비닐로 하우스의 모든 면을 막고 하우스 온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하우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하우스에 삽목을 심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삽목을 심고 가운하우스의 내부 온도를 올리게 되면 삽목의 줄기 생장이 왕성해집니다. 줄기의 생장이 왕성해지며 생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전목에 비해서 초기 뿌리 생육이 불량한 삽목의 뿌리는 왕성해진 줄기 생장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의 활착과 뿌리 생장에 사용될 영양분까지 왕성하게 자라는 줄기가 모두 사용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과대해진 줄기는 더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고 초기에 자라지 못한 뿌리는 제대로 된 역할을 더욱더 수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뿌리 생장이 불량하면서 줄기가 과대해진 상황에서 각종 피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뿌리의 힘이 약하여 쉽게 고사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운하우스에는 삽목보다는 초기 뿌리 생육이 활발한 전목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가운하우스는 연동형 하우스, 대형 하우스, 온하우스 등으로 불리며 하우스 사방을 완전히 밀폐시킬 수 있는 하우스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1년생 샤인머스켓 묘목을 키우기 위한 토양을 만드는 과정인 예정지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정지 작업은 객토, 비닐하우스 설치, 로터리 작업, 관수시설 설치 순으로 작업하여야 합니다. 객토는 기존의 논토양이나 포도 이외의 과일을 재배하던 과수원에서 처음으로 샤인머스켓을 식재할 때 필요한 작업입니다. 기존의 포도 과수원에 포도의 품종만을 샤인머스켓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예정지 작업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객토 작업은 배수가 중요한 샤인머스켓의 특성에 맞는 토양 형성을 위해 필요한 양의 흙을 추가로 쌓아올려 평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객토 시 가져온 흙은 기존에 과일을 재배하던 흙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영양 성분들이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영양분이 부족한 토양에 식재를 하면 생육이 불량할 수 있기 때문에 객토 후 토양을 채취하여 묘목을 식재하기 3달 전 미리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영양분을 공급하시면 됩니다. 특히 새로운 흙에는 붕소가 부족하므로 샤인머스켓을 심기 전 꼭 붕소 비료를 시비해야 합니다. 3달 전 토양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객토한 토양에는 퇴비살포가 필수적인데 이 경우 퇴비살포 직후 다른 비료를 추가로 살포할 경우 화학 반응으로 식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달 전에 토양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퇴비를 살포하여 로터리 작업을 실시합니다. 퇴비 살포 2달 뒤 다른 비료를 살포하면 됩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은 철제 골조를 설치하고 천장, 측면 비닐을 씌우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지역에 상주하는 여러 전문가에게 견적을 받아보고 자재의 종류나 천장 대패 여부를 조율한 후에 시공을 맡기면 됩니다. 다음 작업은 로터리 작업입니다. 로터리 작업의 첫 번째 목적은 이미 샤인머스켓을 재배 중인 과수원에서는 겨울철 뿌린 밑거름과 토양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갈아주는 것입니다. 퇴비나 비료를 토양 겉에 뿌리기만 하는 것보다 로터리 작업을 통해 흙과 섞어주게 되면 퇴비나 비료 속의 영양분이 토양에 더 효율적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겨울철 퇴비를 살포 후 관리기를 사용하여 과수원 전체에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면 됩니다. 로터리 작업의 두 번째 목적은 새로 만든 과수원에 객토를 한 경우 토양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여러 크기의 돌멩이들을 겉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객토를 하는 경우 토양 속에 자갈이나 바위들이 함께 객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자갈이나 바위는 식물이 생육하는 데 방해가 되므로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겉에 보이는 큰 돌들을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흙으로 덮여져 보이지 않는 큰 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흙 속에 묻혀 있는 돌들은 로터리 작업을 하면서 속흙을 뒤집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돌을 골라내기 위한 로터리 작업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양 표면에 보이는 각종 돌멩이를 제거합니다. 토양 표면에 보이는 돌멩이를 모두 제거하였으면 관리기를 사용하여
토양 표면을 30cm 깊이로 갈아 엎어줍니다. 그러면 토양 속에 있던 새로운 돌멩이들이 토양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고 다시 주워서 버려주면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2번 이상 반복하여 토양 상층부의 큰 돌멩이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종합해보면 객토를 하여 새롭게 과수원을 만든 경우 2번 이상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상층부에 묻혀있는 큰 돌들을 제거한 후에 퇴비를 살포하고 토양과 퇴비를 섞어주기 위한 로터리 작업을 한 번 더 실시하면 됩니다. 이후에 관리기를 사용하여 비가림 하우스의 볼 사이에 빗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파주며 샤인머스켓을 심기 위한 토양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기계가 관리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로터리 작업과 볼파기 작업을 하기 위한 소형 농기계이며 밭이나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농기계입니다. 밭을 갈아엎거나 볼을 파는 작업이 가능하며 특정 호환 부품을 사용하면 두둑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관리기는 비가림 하우스의 처음 묘목을 식재하기 전 예정지 작업에서 많이 사용하며 식재 후에는 매년 한두 번은 꼭 사용하게 되는 소형 농기계이므로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는 분들은 웬만하면 한 대씩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년 2에서 3월 사이에 소형농 기계 보조금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여 선정되면 구입 시 소형농 기계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 보조금과 관리기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작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올려놓겠습니다. 토양에 대한 작업이 끝나고 나면 관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초보 농부의 경우에는 관수시설 설치를 비닐하우스 설치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수시설 설치는 먼저 과수원 근처에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관정을 파고 물을 끌어올릴 양수기를 설치한 후 식재열을 따라서 배관을 설치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샤인머스켓은 점적 관수가 적합하며 식대열당 점적관을 2줄씩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농사용어와 예정지 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에서 묘목 식재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